마린의 드림카 페라리 다들 좋아하시죠? 458, 488, 812 슈퍼패스트 등등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그중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페라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녀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야,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 매니아분들은 이 차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페라리 엔초 페라리입니다. 줄여서 엔초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 엔초 아니고요. 페라리 60주년과 함께 페라리 창업주 엔초 안셀모 페라리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슈퍼카입니다. 이게 전설적인 F40, F50 다음으로 나온 특별한 슈퍼카이다 보니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F40 탄생비와 코드네임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기사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349대가 생산되었는데 판매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결국 50대를 더 생산했고 총 399대가 생산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한정판 슈퍼카가 국내에도 들어왔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지금도 국내엔 빨간 엔초 페라리가 서울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과거 2004년, 10년도 넘은 일이죠.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엔 난리가 났었습니다. 2002년 공개된 슈퍼카 엔초 페라리가 국내에서도 목격이 되었던 건데요. 이땐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죠. 15년이 지난 지금 엔초 페라리를 도로에서 본다 해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이때 당시였으면 장난 아니죠. 지금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슈퍼카들이 꽤 많이 돌아다니지만 이땐 지금보다 훨씬 슈퍼카를 보기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때 당시 엔초를 봤을 때의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요즘 시골에서 부가티 시론을 본 것보다 더 강한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2004년 11월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엔 거리에서 엔초 페라리 보신 적 있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가 되면서 사이트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날이 바로 국내 도로에서 찍힌 엔초 페라리 사진이 처음 공개된 날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에서나 목격되던 엔초 페라리가 국내에서도 나타나면서 큰 화제가 된 겁니다. 당시 엔초 페라리가 이태원에 나타났을 땐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도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경찰들도 몰려와서 차를 구경했다고 하네요. 엔초 페라리라면 그럴만하죠. 지금 파가니 와이라가 이태원에 떴다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차가 일반적인 차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대체 얼마나 대단한 차길래 이렇게 온 오프라인에서 난리가 났던 걸까요? 일단 2004년 당시엔 아까 언급했듯이 슈퍼카 자체를 도로에서 목격하기 힘들었던 때입니다. 저때 당시 저도 학생이었던 때인데 지금처럼 도산대로에 서 있으면 일본의 슈퍼카가 몇 대가 지나가는 그런 건 꿈에서나 꾸던 시기였죠. 중학생 때 페라리 F430을 처음 봤을 때도 그 당시 충격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엔초를 봤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엔초 페라리가 어떤 차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페라리 60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슈퍼카고요. 창업자 엔초 페라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차라 차 이름마저 엔초 페라리가 되었습니다. 전세계 수많은 페라리 매니아들이 환장할 수밖에 없는 차인 거죠. 엔초 페라리는 2002년 프랑스 파리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었고요. 기존 페라리 최우수 고객들에게 따로 초청장을 보내는 식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라리 자체에서 기준을 세워 각국별로 판매 할당량을 정하고 구매 희망자들을 선별했다고 하네요. 출고 당시 가격은 67만 달러로 하나로는 약 7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런 특별한 한정판 슈퍼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현재는 3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가티 신차와 비슷한 가격이죠. 많은 사람들이 21세기형 슈퍼카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인 차, 페라리의 걸작으로 평가하는 엔초 페라리이기 때문에 가치는 아마 앞으로도 더 오를 겁니다. 이런 차가 국내에서 포착되었으니 난리가 나는 게 당연하죠. 6000cc 자연흡기 12기통 엔진, 최대 출력 660마력, 기어는 시퀀셜 오토 6단,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의 가속은 단 3.6초, 200km/h까지는 10.3초, 무게는 무려 1370kg입니다. 이게 2002년에 출시된 차라니 어마무시한 성능이었던 거죠. 이 정도 스펙이면 최소 2015년 이후에 출시된 슈퍼카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성능입니다. 그래서 공인연비는 2.6이었고요. 잘못 말한 게 아니고요. 2.6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가요? 당시 로드카였던 엔초 페라리가 이렇게 고성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F1 레이싱 머신의 기술과 재질이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에 사용된 소재도 일반 차량들의 강판과는 다른 카본 파이버가 사용되었고 레이싱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시퀀셜 기어를 적용해서 기어 변속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도 당연히 카본 세라믹이었고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2002년에 이런 슈퍼카가 나온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엔초 페라리 이후로 나온 스페셜한 페라리는 2013년 등장한 라페라리인데요. 라페라리 역시 엔초처럼 또 시대를 앞서간 하이퍼카가 되었죠. 페라리 최초의 하이브리드 슈퍼카였고요. 라페라리도 국내 현재 3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엔 유명한 부가티 베이론도 있고 과거 코닉세그 CCR도 잠깐 우리나라를 거쳐갔던 적이 있었죠. 알고 보면 의외로 없는 차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담이지만 엔초 페라리는 국내에 최소 2대에서 5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대는 모 그룹 회장님의 소유이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내에서 사고가 난 엔초 페라리들도 몇 대가 있었죠. 최근엔 파가니나 코닉세그도 한국을 잠깐 거쳐갔고요. 아폴로 i2도 영상으로 전해드린 바 있죠. 아마 내년엔 국내 도로에서 하이퍼카들을 조금 더 보게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하이퍼카 딜러들이 국내에도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재미난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라리의 역대급 슈퍼카 엔초 페라리를 살펴봤고요. 요즘 이슈되는 신차들이 많기 때문에 신차 소식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포스트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